오늘은 수막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둘째는 7살이고, 첫째와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연산을 너무 힘들어 할 때 고민을 하다가 샀던 교구예요. 보시면 지금 수막대와 자릿수 큐브라고 해서 이렇게 이 막대 하나가 10개 블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셀 수 있고, 가르기 모으기 하잖아요. 그리고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더해서 10이 넘지 않는 덧셈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그리고 나서 10이 넘는 덧셈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10이 넘는 덧셈을 너무 어려워해서 아무리 이렇게 숫자로 말로 설명해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수막대를 집에 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6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7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6하고 7이라는 거를 할 때 이 열을 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10개를 채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개 이렇게 해서 열을 만들고 나머지 3개로 해서 열셋 1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는 됐는데, 물론 기계적으로 그거를 몸에 배도록 아이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숙련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처음에 첫째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수막대를 활용해서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확실히 시각적으로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에그블럭이라는 거를 활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그블럭보다는 이거를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지금 둘째처럼 7살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때는 하지 않았던 이런 팩토 문제집을 풀거든요. 왜냐면 둘째는 이런 걸 좋아해요. 재밌어하고. 하루에도 막 계속 하고 싶다 그러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두수 가르기 같은 거나 모으기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3개가 있고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아니면 색깔로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3개, 4개 이렇게 해서 하면 몇 개지 하면 금방 눈으로 세고 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째 때랑 다르게 둘째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노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문제집도 좀 보고, 책 같은 것도 수학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큐브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얘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릿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 얘는 10의 자리, 예를 들어서 얘는 1의 자리라고 해놓고 이거를 읽어봐 라고 하면 34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4학년 때 되면 만, 억, 뭐 이런 식으로 단위수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거를 100개의 큐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 단순히 숫자를 세는 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색깔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릿수로 활용해서 자릿수 읽기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큰애 수학 공부할 때 시각적인 자료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근데 여기 연산 연습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큐브라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수학년 4학년 1학기가 되면 도형, 평면 도형이라 그래서 돌리고 뭐 밀고 뒤집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아이가 미는 것까지는 그래도 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뒤집는다든가 돌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어른이 제가 봐도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큐브를 이용해서 아이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이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아이가 이해가 더 빨라요. 같은 색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가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사실 공간지각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집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이거를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뒤집는 거죠. 뒤집는 걸 보여주고, 만약에 얘를 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보여주고,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눈앞에서 세로가 가로가 되고, 다시 뭐 세로가 가로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랑 180도 돌린 거랑 똑같네?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1학년 때 연산을 위해서 구매를 했지만 4학년 이런 도형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갖고 이런 거 만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둘째가 4살이었으니까 그때 벌써 막 만지고 조립하고 끼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4살부터도 충분히, 그러니까 입에 넣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한 두세 살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4~5살 때부터는 이거 가지고 소근육 운동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끼우는 게 생각보다 좀 빡빡하긴 한데 어떤 큐브는 조금 더 잘 부드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좀 빡빡한 편이긴 했어요. 근데도 둘째 같은 경우는 손 힘이 워낙 좋아요. 소근육 발달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추도 3살 때부터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2살, 3살 때부터 단추를 끼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큐브라는 거, 놀이기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산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평면 도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